장군님, 이렇게 정문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 앞에서 사단장이 경례를 올리자 부대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갈비찜 담긴 가방을 들고 있던 노인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죠. 불과 몇 분 전 할배, 여기가 어딘 줄 아셔? 창피당하기 싫으면 썩 가소라며 문전박대했던 중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노인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오해가 빚어낸 기적 같은 하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어요. 내 손가락 마디는 나이 들어 굽었지만 갈비를 다듬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내일이면 그 녀석이 휴가를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해주는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의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는 이 노인의 마음은 이미 가을 햇살처럼 따스해져 있었죠. 손자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내 삶의 전부가 된 아이니까요. 무, 당근, 양파를 정성스레 깍둑 썰기했어요. 육즙이 배어든 채소의 맛이 갈비찜의 깊이를 더해주죠.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민수를 위한 마음처럼. 아내는 7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 2년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주도 여행 중 차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잃었어요. 그때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아이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저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민수는 조부모.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할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손자가 올해 22 군대에 입대했어요. 갈비에서 육즙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민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 웃음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갈비찜을 끓이면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5시 30분.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갈비찜은 천천히 푹 끓이다 마지막에 대파와 깨소금을 뿌려주면 완성되죠. 하지만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보온 용기에 반쯤 완성된 갈비찜을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수가 있는 철원까지 가는 길이 멀지만 도착해서 마저 끓이면 될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리가 내린 골목길이 보였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타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은 아직 첫 차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새벽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거리를 지키고 있었죠. 할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이른 아침부터. 택시기사님의 질문에 목을 가다듬었어요. 철원이요. 손자가 있어서요. 아, 군대요? 할아버지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라. 그보다는 그리움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민수가 입대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 표를 샀습니다. 첫 차는 6시 30분. 아직 30분이나 남았어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 가방 속 갈비찜이 새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보온 용기의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민수가 좋아할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터미널의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철원행 버스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80세의 몸이 젊어지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파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아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도시의 외곽으로 나가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철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50년도 더 된 옛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1970년 젊은 시절에 나도 그곳에서 군 복무를 했었죠. 지금 민수가 있는 그곳에서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자연이 펼쳐졌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한때는 젊었고 민수처럼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복무했어요. 그 시절의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철원에서의 군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어요. 인내, 헌신, 책임감, 그리고 동료애. 이런 가치들을 민수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입대하기 전날 밤이 떠올랐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이던 민수에게 내가 말했었죠. 군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지.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그 눈빛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찡했어요. 버스가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푸르러졌어요. 울창한 숲과 드넓은 들판, 아직 가을의 정취가 남아있는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산등성이를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철원으로 가는 길은 꽤 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만날 생각에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가방 속 갈비찜의 온기가 손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해줄 사랑의 온기였어요. 버스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대신 민수를 잘 부탁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민수를 잘 보살피고 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소중한 내 손자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내 청춘의 일부를 그곳에 묻었던 곳에서 이제 민수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오늘 함께하게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수를 향한 내 마음도 그렇게 달려갔어요. 갈비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죠. 오늘 만남이 기다려졌어요. 정말로 기다려졌습니다. 철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과 넓게 펼쳐진 들판의 모습은 여전했어요. 택시를 잡아 백골부대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보온 용기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갈비찜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르신, 군인 아드님 만나러 오셨어요? 택시기사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자예요. 오늘 면회일이라 갈비찜을 가져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할아버지들은 잘 안 오시는데 손자분이 좋아하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는 내게 있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떠나보낸 후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백골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내가 근무했던 그곳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반가움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민수를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하자 젊은 장교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깔끔한 군복에 반짝이는 계급장,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젊은 장교의 명찰에는 최영진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손자 민수를 만나러 왔다고 오늘이 면회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면회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전 신청이라니 민수는 분명 오늘 면회일이라고 했는데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손자가 오늘 면회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했다고요. 영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간인이 군대 규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군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에 순간 열이 올랐어요. 민간인이라는 단어가 마치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인데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장교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먼 길을 왔다고 갈비찜도 가져왔다고 잠시만이라도 민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영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음에 사전 신청을 하고 오세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갈비찜, 몇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온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를 보고 싶었던 그리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영진의 뒤로 부대 내부가 보였어요. 저 안에 내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는데 만날 수 없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군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갈비찜이 담긴 가방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어요. 부대 정문을 나와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구름처럼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훈련하는 군인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5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구령에 맞춰 훈련했었죠. 땀을 흘리고 고통을 참으며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곳 백골부대에서 보냈던 날들, 추웠던 겨울, 뜨거웠던 여름, 고된 훈련과 끈끈했던 전후회. 그 시절 내 옆에는 정석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석훈 사단장이요. 문득 핸드폰이 생각났어요. 민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전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부대 안에 있는 민수에게 전화가 닿을 리 없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 정석훈 사단장. 우리는 50년 전 이곳 백골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전우였습니다. 석훈은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장교의 길로 들어섰고 나는 제대 후 민간인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그가 사단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축하 전화를 드렸었죠. 그때 석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망설였어요. 사소한 일로 사단장에게 연락을 드려도 될까? 하지만 민수를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석훈의 번호를 찾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민수에게 도움이 될까? 특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갈비찜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내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과연 석훈이 전화를 받을까? 기억해줄까? 도와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부대를 바라보았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 저 안에 내 손자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널 만나러 왔단다. 갈비찜도 가져왔어. 하지만 지금은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한 그 목소리. 정석훈 사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떨렸어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훈아, 나 박준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나를 기억할까?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지만 곧 석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가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준호? 박준호? 정말 너구나.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우였어요. 나이 든 입술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손자 민수가 이곳 백골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오늘 만나러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했다고요. 석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 부대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이요. 그대로 있게. 10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민수를 만날 수 있을까? 갈비찜을 건넬 수 있을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갈비찜이 담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정석훈 사단장. 50년 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인연이 내 손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했어요. 가방 속 갈비찜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석훈과의 통화가 정말 도움이 될까? 나이 든 전우의 부탁을 들어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병소에서 영진이 다른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나는 그저 규정을 몰랐던 한 명의 늙은 민간인일 뿐이었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민수를 보고 싶어 했는지, 새벽부터 얼마나 정성껏 갈비찜을 준비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갑자기 부대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간부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훈련인가? 아니면 더 심각한 일?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부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앞에는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사단장의 차량이었어요. 석훈이 정말로 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부대 정문 앞에 급하게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석훈이 나타났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늠름한 체격,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군복 위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석훈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 전 이곳 백골부대에서 함께 젊음을 바쳤던 두 전우의 재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석훈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과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훈이 내 앞에서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경례를 올렸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왜 석훈이 내게 경례를 하는 걸까? 우리는 전우였고 지금은 그가 고위 장교인데. 그리고 석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군님? 무슨 소리지? 나는 그저 평범한 퇴역 군인일 뿐인데. 혼란스러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위병소에 있던 영진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다른 군인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석훈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말을 이었어요. 박준호 장군님, 대한민국 국군의 숨겨진 영웅을 이렇게 정문 앞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장군이었다고? 석훈에게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따라주세요. 손잡은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석훈이 나를 돕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정문 쪽을 보니 영진을 포함한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영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까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석훈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던 그때처럼요. 석훈은 나를 정문 쪽으로 안내했어요. 위병소에 도착하자 모든 군인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색했지만 민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불편함을 참았습니다. 석훈이 영진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최영진 중위, 박준호 장군님을 이렇게 대한 이유가 뭐지? 영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장군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석훈의 표정이 엄격해졌어요. 몰랐다고? 박준호 장군은 우리 군에 숨겨진 영웅이야. 자네가 모른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되나? 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민수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석훈이 다시 내게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장군님, 손자분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훈이 옆에 있던 참모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참모는 재빨리 무전기를 들고 무언가를 전달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석훈이 나를 부대 안으로 안내했어요. 처음으로 정문을 지나 부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밟는 백골부대의 땅. 감회가 새로웠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군대 특유의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내게 쏠릴 때마다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장군이 아닌데,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인데. 하지만 민수를 만날 수 있다면 이 정도 연극은 참을 수 있었어요. 석훈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정이 느껴졌어요.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너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같아. 미소를 지었어요. 석훈도 변함없었습니다. 더 늙고 더 위험 있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 청년 그대로였어요. 손자가 여기서 복무 중이라고? 어떤 아이지? 민수는 내 전부예요.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남은 유일한 가족이죠.
석훈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석훈의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 민수였어요. 내 손자 민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민수의 모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도 나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주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입니다. 민수가 우리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석훈에게 경례를 올리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석훈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박민수 이병, 오늘은 특별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도록 해. 내일 아침까지 외출을 허가한다. 민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출이라니,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이병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석훈이 내게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야, 손자와 좋은 시간 보내. 내일 아침에 다시 데려오면 돼. 고마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석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의 장교들과 부사관들도 하나둘씩 물러갔어요. 민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에게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조금 식었을지도 모르지만.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아이는 내 질문을 잊은 채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갈비찜을 준비하고 먼 길을 달려와 석훈에게 연락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까지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니 모든 것이 값진 일이었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진이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그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대했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민간인이라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순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민수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요? 미소를 지었어요.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민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부대를 나섰어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손자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석훈의 차를 타고 연대 본부로 향했어요. 민수에게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모습은 5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건물들은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훈련 시설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만큼은 여전했어요. 긴장감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그 특별한 분위기. 석훈이 내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연대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 옆에는 최영진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이 더 커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석훈이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연대장실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역대 연대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 너머로는 훈련장이 보였어요. 석훈이 내게 가장 좋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진은 문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자세는 완벽했지만 긴장으로 인해 약간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훈이 영진에게 말했어요. 최영진 중위, 이리 와서 앉게. 영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석훈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장군이 아니라는 사실, 단지 50년 전 이곳에서 함께 복무했던 전우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손자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온 평범한 할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영진의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혹감, 혼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듯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 석훈이 말을 끊었어요. 규정이 사람의 마음보다 중요한가? 그 질문에 영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석훈이 나를 바라보았어요. 준호야, 내가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젊은 장교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영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배우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군복의 무게를 알고 있나요? 영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군복의 진정한 무게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영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50년 전 나도 이곳에서 복무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대였죠. 물자도 부족했고 훈련은 더 가혹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5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혹한기 훈련 중에 한 전우가 쓰러졌습니다. 저체온증이었죠. 당시 중대장은 훈련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어요. 군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영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분대장은 달랐어요. 그는 규정을 어기고 그 전우를 업고 의무실로 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전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분대장은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죠.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람을 지키는 거야라고요. 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당신은 규정을 지켰어요. 맞아요. 면회는 사전 신청이 원칙이죠. 하지만 그 규정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갈비찜을 준비하고 먼 길을 달려온 한 할아버지의 마음을요. 영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군인은 강해야 해요. 하지만 그 강함은 냉정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진심, 전우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요. 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급히 손등으로 닦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화가 난 건 당신이 나를 민간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나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사람의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영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요.
군인은 이렇게 쉽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영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듯한 더 깊어진 눈빛이었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은 규율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인간미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군복의 진정한 무게입니다. 영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랜 전우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내 말에 공감했나 봐요. 최영진 중위,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말게. 이건 어떤 군사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소중한 가르침이야. 영진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제 진정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석훈이 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손자를 만나러 가자. 오래 기다렸을 거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장교,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오늘의 이 순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영진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는 경례를 올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훈과 함께 연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연대장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한 표정이었죠. 석훈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박민수 이병 할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다녀오게. 내일 아침까지 복귀하면 돼.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석훈에게 경례를 올리고는 내 옆으로 달려왔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석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50년 만에 재회한 전우와의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오늘 내가 해준 말들은 이 부대에 큰 가르침이 될 거야. 고맙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5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온 이유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부대를 나왔어요. 그 아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단장님이 할아버지를 장군님이라고 불렀고 왜 연대장실에 갔었던 거죠? 미소를 지었어요. 긴 이야기란다. 나중에 들려줄게. 지금은 갈비찜부터 먹자. 많이 식었을 텐데. 철원 시내에 작은 찻집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본 용기를 열었어요. 갈비찜은 많이 식어 있었지만 향은 여전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새벽부터 준비하신 거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식은 갈비찜을 한 조각 집어먹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식었는데도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먼 길을 온 보람이 있었어요.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니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훈련은 어때? 많이 힘들지? 민수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재미있기도 해요. 좋은 전우들도 많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 손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찻집의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민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군 생활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식은 갈비찜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의 군 생활, 내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이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식은 갈비찜의 맛, 민수의 웃는 얼굴, 그리고 영진에게 전한 가르침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더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요. 철원에서의 하룻밤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민수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에서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아이의 등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민수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휴가 나오면 꼭 찾아뵐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든든함이 묻어났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군인으로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격려를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50년 전 젊은 시절의 나 같았습니다. 민수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리니 영진이 정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중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영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게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어르신, 안녕히 가십시오. 어제 주신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 장교에게 전한 가르침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군복의 무게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요. 영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은 민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영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회에 나가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 평범한 나날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부대 생활은 괜찮을까? 영진은 정말 변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민수의 글씨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민수의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대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특히 영진의 변화가 놀랍다고요. 영진은 이제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규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훈련은 여전히 엄격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인간미가 깃들어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편지에서 특별한 일화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한 병사가 쓰러졌는데 영진이 직접 그 병사를 업고 의무실로 달려갔다고 해요. 마치 내가 들려준 50년 전 이야기처럼요.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민수는 부대 주임 원사님의 이야기도 전해주었어요. 김상철 원사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민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니?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부대를 방문한 후 사단장님과 나눈 대화가 부대 전체에 알려졌고 모두가 박준호 장군의 손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요.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상철 원사님의 조언을 따라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특별 대우를 거부하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모든 훈련과 작업에 참여했다고요. 그 결과 이제는 장군의 손자가 아닌 성실한 민수 이병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사랑과 지혜가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다음 휴가 때는 꼭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수의 성장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단순히 내 손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따라 밖의 공기가 특별히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텃밭으로 나가 가을 채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추와 시금치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텃밭 한켠에는 민수가 어렸을 때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있었어요. 이제는 제법 크게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도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처음에는 작고 여린 묘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나무로 성장해 열매를 맺는다고요. 흙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원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영진과의 만남, 석훈과의 재회, 그리고 민수와 보낸 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하나의 큰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의 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차갑고 규율에만 얽매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그 변화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가 물에 던져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요. 민수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손자라는 특별한 대우를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아이는 언제나 진실되고 성실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원사님의 존재도 감사했어요.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원사님이 민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선배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의미를 가진다고요. 철원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민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진에게는 깨달음을, 민수에게는 성장을, 그리고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작은 갈빗집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민수는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 대신 제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더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 꿈입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50년 전 내가 받은 가르침이 이제는 영진에게, 그리고 민수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할 테고요. 마치 별빛이 수억 년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들도 시간을 건너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내일은 동네 경로당에 가서 철원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영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요즘 젊은이들도 결국은 올바른 가르침과 사랑 앞에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짧지만 마음을 담은 편지였어요.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진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편지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별처럼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와 영진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꿈 꾸렴 민수야. 작은 속삭임과 함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밤에는 편안한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50년 전 철원에서의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민수의 미래에 대한 밝은 꿈일 테지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겠죠. 오늘의 작은 친절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철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